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영업용 지게차의 복잡한 요금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영상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뭐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지게차 사장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대충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늘 약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전국의 지게차 요금 다 같은가? 그리고 두 번째, 지게차의 작업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 세 번째, 지게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 네 번째, 지게차의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 다섯 번째, 지게차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 그리고 여섯 번째, 3단 지게차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국의 지게차 요금 다 같은가? 다르죠? 다릅니다. 지금 고양 파주 같은 경우 40분에 8만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7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못 올리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8만원 요금 잘 받고 있는데 그 현장에 쑤시고 들어가죠. 7만원 해주겠다, 6만원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뺏어가는 아주 나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결국은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8만원 받고 있었는데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 약 2개 요금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청과 하청 요금이 다르죠. 원청이란 무엇이냐? 그 발주처 공사하는 그 회사 이름이죠.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큰 회사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원청 요금과 하청 요금이 조금 달라요. 원청 요금은 조금 싸고 하청 요금은 제요금을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짧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떴다방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업하는 시간보다 주행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요금이 쌉니다. 저렴한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공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골목 집집마다 다 공장이었거든요. 그런 거 골목에 지게차 한 대 세워놓고 뭐 금형 하나 떠주고 5천원 만원 받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공단 지역은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도심 지역, 도농 지역, 그리고 오지 지게차 한번 부르면은 뭐 30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아니면은 어부바 레카에 태워서 가야 되는 곳, 이런 곳은 또 요금이 비싸죠. 예전에 영종도 공사하고 그럴 때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 뭐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게차 요금 하여간에 다릅니다. 전국 지게차 요금 다 달라요. 일단 우리 고양시 지역은 8만원 받고 있다는 거. 다음 지게차의 작업 시간에 따른 요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 기준 한 타임에 8만원을 받고 있죠. 우리 지게차 같은 경우, 고양시 파주 지게차 같은 경우. 근데 이것을 첫 시간만 40분을 받고 두 번째부터는 1시간씩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처럼 계속 40분마다 한 타임을 끊어서 지게차요금을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아직도 있어요. 40분 기준이 아니고 1시간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것도 있고, 요것도 다 다르죠. 그리고 주간 기본 요금이 이제 저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주간 기본 요금이 8만원이다 그러면은 야간 요금은 달라지죠. 야간 요금은 12만원도 될 때가 있고, 뭐 16만원이 될 때도 있고, 1.5를 받을 때도 있고, 2배로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이제 또 협의하기 나름이고, 또 야간을 5시부터 하냐 6시부터 하냐 이런 것도 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 뭐 하여튼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조기 출근 요금이라 그래갖고 조출이라 그러죠. 보통 현장이 7시부터 시작이죠. 그러면은 6시에
6시에 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6시에 일 들어온 거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사를 쓰는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사분이 일찍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5 정도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영업자 지게차 한 대 하시는 분들은 뭐 6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요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다르죠. 이것도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즉 조추를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거래하던 곳인데 어느 날부터 조추를 받겠다고 하니까 거래처 끊어버리더라고요. 6시에 가서 일을 했었는데 계속 그냥 일반 요금을 받아오다가 이제 주위에서 조추를 받으라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이제 다음부터는 조기 출근 요금을 받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거래처가 끊어지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바로 제 지게차 사무실 근처인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끊어진 걸 뭐 다시 가서 달라고 사정할 수는 없죠. 또 필요하면 부르겠죠. 그리고 주말이나 일요일 그리고 휴일, 공휴일 같은 때 요금이 또 다르죠.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중간한 시간은 협의를 하는 거죠. 자, 일단 40분 기준 한 타임 요거 8만 원, 요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게차 종류에 따른 요금이 다르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거 톤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3톤 지게차 요금부터 5톤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기본 요금을 받는데 6톤, 7톤, 뭐 8톤, 10톤 올라갈수록 요금이 굉장히 올라가죠. 지게차가 무거울수록 일단은 요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지게차와 3단 지게차, 하이마스트가 있죠. 스탠다드 지게차, 일반적으로 약 3m 정도 올라가는 기본 지게차죠. 단마스트라고 하는데 2단 마스트 지게차인데 그 지게차와 3단 지게차가 있어요. 3단 지게차 요금은 다릅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할 때는 3단 지게차나 뭐 하이마스터나 다 똑같은 요금을 받는데 3단 지게차 일을 할 때는 3단 지게차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상 지게차라고 있죠. 지게차가 굉장히 낮은 곳까지 들어가는 지게차가 있어요. 특수 지게차죠. 그런 거 요금도 달라지고 저상 3단 지게차, 저상 내려가서 또 3단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 또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수 어태치먼트 장착한 지게차가 있거든요. 뭐 버켓을 장착한다든가 또는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설기를 장착하고 작업을 한다든가 그 어태치를 장착하면서 요금을 다르게 받기도 하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게차 종류에 따른 요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 일단 기본적인 요금은 이 지상에 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 1층에서 하는 그 요금.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요금은 가장 이 기본이 되는 요금이고 다음에 생각할 것이 이제 지하실.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위험도 높아지고 난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는 지하실 요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대부분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받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하실 요금을 더 받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요것은 이제 지상과 지하실이 구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악천후 앞이 안 보이고 막 태풍이 부는데 지게차 일하러 가면 굉장히 위험하죠. 눈길 깔린데 위험합니다. 이럴 때 자 오늘은 지게차 못 갑니다. 그러나 지게차 가야 될 경우는 요금이 조금 더 올라가죠. 또는 위험한 장소, 굉장히 위험한 장소 있습니다. 그런 곳 요금이 달라지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또 다르게 책정을 하면 되죠. 자, 작업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요금이 조금 달라지죠. 어렵고 위험한 일 같은 요금 받고는 안 하죠. 야, 이거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 같은 요금 갖고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사고 나면은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보험료 올라가고 또 그때까지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한 일 안 합니다. 근데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가의 제품, 대형 병원이나 또는 그 동물병원 같은 경우도 MRI 기계, 뭐 CT 기계 이런 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아니면 공장 같은데 기계 같은 거 들어갈 때 보면은 고가의 제품이에요. 이런 거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깨지기 쉬운 제품, 유리 같은 경우 이제 그 유리, 다이, 거치대에 올라오는 이런 유리, 일반적인 유리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깨지기 쉬운 제품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지게차 일 잘못하면은 사고 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죠. 그런 거는 요금 책정 다시 하셔야 됩니다. 기본 요금이 아니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 자, 넓은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한 대 내리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40분이면 8대를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다르게 책정을 하죠. 출애라 8대 내리는데 뭐 40분 걸린다 그러면 40분 요금만 받고 온다. 아, 이거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대당 2대에 뭐 얼마, 2대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책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의 난이도 매달고 묶고 잡아야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뜰 데가 없어요. 지게발로. 지게발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죠. 어쨌든 지게차 기본 작업이 아닌 일들. 지게차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되고 지게발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용 지게차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도 기본 작업이 아닌 일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작업이 있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 그런 거 요금 책정 다시 합니다. 기본 요금하고는 다르죠. 자, 이렇게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이제 3단 지게차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것은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3단 지게차 요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3단 지게차가 지금은 굉장히 흔해졌어요. 최초에 제가 약 20년 전 3단 지게차를 뽑아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최고 멀리 간 것은 약 30km 정도 되는 곳 그곳까지 가서 일을 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 1시간 반, 2시간 가서 3단 지게차 일을 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3단 지게차 요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게차를 새로 뽑는다 그러면 다 3단 지게차죠. 웬만하면 3단 지게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 지게차 요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그렇지만 3단 지게차를 부를 때는 3단 지게차 요금 제대로 받아야 되죠. 자, 그럴 경우 일단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뿔뿔이 지게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저도 이 얘기 듣고 뿔뿔이 지게차가 무엇인가? 예전에는 이제 3단 지게차가 거의 보기 힘들 때는 뿔뿔이 지게차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풀풀이 지게차, 풀풀이 마스터, 즉 3단 지게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풀이 마스터라 그래갖고선 마스터가 우리가 이제 리프트를 들게 되면은 마스터가 상승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풀풀이 지게차, 즉 3단 지게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정 높이까지는 이 마스터 상승이 안 되죠. 즉 풀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풀이 리프트를 갖다가 풀풀이 마스터를 갖다가 뿔뿔이 지게차로 바뀐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영어가 풀풀이 하다 보니까 그게 뿔뿔이로 바뀐 걸로 저는 지금 어원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그 현장에서 단받고 하더라고요. 단받고 그래서 그게 뭔가 그러고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턴버클을 돌려서 채우는 걸 턴버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턴버클을 단받고라고 쓰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뿔풀이라고 이런 식으로 불러왔던 것 같아요. 뿔풀이 지게차, 즉 3단 지게차 요금이 예전에는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뭐 서비스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대충 그냥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쪽에서 3단 지게차 찾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무엇이냐면은 톰백을 2단으로 싣고 왔을 때는 일반 스탠드 지게차, 스탠다드 마스트 같은 경우는 3m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2단 돼 있는 그 톰백을 내리기 위해서는 3단 지게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전날 미리 3단 지게차 예약을 하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3단 지게차 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3단 지게차 요금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지하실 내려갔을 때 지하실에서 상하차를 하거나 리프트 작업을 할 경우가 있어요. 즉 지하실까지 1톤 차가 물건을 싣고 들어오죠. 거기서 이제 물건을 하차할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그 스탠다드로 된 지게차는 지하실에서 작업이 안 됩니다. 지하실에서 그 물건 자체를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스트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게 보통 기준이 약 2.3m 정도 되면은 그 지하실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단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러나 3단 지게차는 지하실에서도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고로의 경우는 3단 지게차 요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모르고 3단 지게차 요금 적용을 안 하고 일반 요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편하자고 그냥 가서 화물차를 밑에까지 내려오라 그래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그 3단 지게차 요금 적용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지금은 너무 3단 지게차가 많다 보니까 작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상에서 물건을 떠서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하실까지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은 2.5톤 경우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하차를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3단 지게차 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하주분과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이게 많이 지금 희미해졌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2.3m 정도 내려간 데서 지게차 작업을 하게 되면은 3단 지게차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리프트 작업 같은 경우 즉 무엇이냐 빔 같은 경우를 위에다 매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게차로다가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 조유에다가 여기다가 링크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3단 지게차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외에 이제 하이마스트라 그래갖고 2단 마스트인데 3단 지게차라 그래서 높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3단 지게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뿔풀이 지게차처럼 풀풀이 마스트가 자유롭다는 거죠.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그게 이제 가장 3단 지게차의 가장 큰 요소인데 3단 지게차 그러면 높이 올라가는 것만 예상을 해요. 그러나 일반 지게차 2단 단마스터도 하이마스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마스트 자체가 높아요. 마스트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5m 올라가는 것도 있고 6m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3단 지게차 요금이 아니고 하이마스트 그 높이 올라간 그만큼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이마스트는 3단 지게차랑은 조금 다릅니다. 3단 지게차라는 것은 프리마스터라 그래갖고선 그게 이제 3단 지게차인데 하이마스트도 높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3단 지게차 요금이 아니고 지하실에서도 작업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도 따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3단 지게차 요금이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높이 올라가는 것만 예상을 하죠. 그러나 지하실에서 2.3m 정도 되는 그 지하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3단 지게차 요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뭐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요 영상은 전부 저의 의견이거든요. 의견일 뿐이지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공공요금 같으면은 나라에서 정해주겠죠. 버스 요금 얼마 받아라, 지하철 요금 얼마 받아라 하겠지만 지게차 요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리 자영업자 아닙니까? 자영업자 민간의 요금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 받으라고 정해주지 않아요.
각자 그 요금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예전에도 그 지게차 요금에 대해서 원가 계산까지 해놨죠. 그 원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각자 잘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협의하세요. 협의해. 그 요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잘 얘기해서 뭐 적정 요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싸우지 마십시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의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요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자신들만의 세상이죠. 어쨌든 부디 적절하지 않는 요금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은 지양해야 돼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싸게 한다 그래서 그 지역 일 내가 다 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싸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일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싸게 하는 만큼 이 지게차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만큼 그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에 많아지는 거죠. 내가 저 일을 안 했으면은 이런 위험한 일을 안 했으면은 사고도 안 냈을 텐데 뭐 싸다고 지게차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싸게 해줘도 절대 안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쓰던 곳이 편하기 때문이죠. 10,000원, 20,000원 더 주고 그냥 쓰던 데 쓰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살값 먹기 하려고 막 50,000원에 하고 60,000원에 하고 남들 다 80,000원 받는데 혼자 70,000원 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이리저리 욕 많이 먹습니다.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살긴 하겠지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게차 같은 경우 이 자영업자 지게차뿐이 아니고 경쟁하면은 다 같이 죽는 거고 상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살아가면 되잖아요. 뭐 내가 일 혼자 다 할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하지 마시고 같이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덜 벌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오늘 영상 뭐 크게 저도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네요. 그리고 어떤 뭐 정해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거 있죠. 요거 부디 적절하지 않는 요금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 요거죠. 요거가 제사에 깎아먹기 경쟁하지 말라는 거. 요거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여튼 싸우지 말고 협의하세요.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오늘 제가 어떤 걸 제가 이거 얼마 받아라 이거 딱 정해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거 정해드릴 수 없다는 거. 그냥 스스로 알아서 요거만 하지 마세요. 다 같이 우리 지게차 하시는 분들 다 같이 다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요. 뭐 IMF 때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사실 뭐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제 바로 앞에 건지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침에 보면은 차량 들락날락하는 거 보면 아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또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